용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편 시작 구독자님의 GLK 제가 다루지 못하는 아주 비싼 차 14년식 차를 알선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구독자를 일시키는 사람, 구독자분이 지금 들고 계세요. 알선이라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차를 좋은 차를 골라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제가 알선하는 과정을 그냥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고요. 알선할 때 10년 넘은 차량들은 그냥 딱 가서 서서 보고 엔진 시동 켜보고 이 차 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 완벽한 차가 없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만 보고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차량들은 금액대들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들이고 한번 사면은 잘못 샀을 때 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장비 보따리 여기에 스캐너도 있고 뭐 브레이크 수분 테스터기도 있고 도막 측정기도 있고 배터리 테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쓰지는 않을 건데 가서 큰 베이스를 보고 차가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심층적으로 차를 진단해서 차가 괜찮을 때 제 마음에도 들고 고객님 마음에도 들 때 그리고 판매하는 판매자분도 이제 가격 내고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런 선박자가 다 맞아 떨어질 때 그 차를 선택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뿅! 연식들이 그 연식과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앞에 레일구도 깨끗하게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모님은 실내 느낌 한번 보세요. 앉아서. 네. 담배 냄새 나는지 차의 느낌이 어떤지. 이 차를 막 세게 탔던 차는 아니에요. 16년 52주차 그럼 17년도에 했으면 3년 정도 된 타이어네요. 차를 많이 운영 안 했으니까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얼마나 더 써도 될까요? 이 정도면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제 기준 한 2년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얌전하게 잘 타신 차 같아요. 느낌은 사이드 스커 쪽에 데미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 미숙한 분들은 이 밑에 데미지 있는데 서서 봐서 모르거든요. 차를 리프팅하기 전까지는. 패드도 한 번은 다 교환되어 있는 차입니다. 신차급들은 여기 라인을 보면 부분 도장이 들어갔는지 판금이 들어갔는지 또 알 수 있어요. 여기 다 간과하시는데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원 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느낌은 그렇다는 겁니다. 탈부착하기 쉬운 부위 말고 이 바디에 붙어있는 이런 부위들은 도장이 되도록 안 들어갔으면 좋아요. 차들이. 그리고 이런 차급들은 이 대각선에서 보이는 문콕이 많은 차들은 주차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차를 많이 안 아꼈다는 거. 주행 여건과 주차 환경은 나쁘지 않았던 곳에 탔던 차 같습니다. 도막 측정기 한번 해볼게요. 153 149 7이 안 들어갔죠? 이 중요 부위들 107 여기는 같은 칠을 해도 라운드가 이렇게 진 떨어지는 곳들은 칠이 얇게 입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다 무도장 상태입니다. 여기가 부분 도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교환은 아니에요. 큰 사고를 내서 교환된 건 아니고 기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부분 도장이 된 포인트는 이거 한 포인트입니다. 나름 괜찮아요. 다 깨끗해요. 여기 하나만 부분 도장이 됐죠. 그런데 여기는 탈부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부분 도장만 했는데 이 주변은 이제 한 번 더 의심해야죠. 추정하는 겁니다. 탐정이 돼서 기스가 있었나? 주차 기스나? 아니면 이쪽에서 살짝 받쳤나? 그런 것들은 이 휠이 바뀐 건지, 그리고 캘리퍼나 디스크나 이쪽에 서스펜션이 바뀌었는지, 로어암이나 하부 일부가 교체됐을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없어요. 다 자기 겁니다. 출고된 그 상태입니다. 큰 데미지는 없었다. 그리고 뭐 휠도 지금 여기서 복원한 휠은 아니에요. 원래 그 휠입니다. 이쪽에는 큰 이슈가 없었다.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부분 도장 한 번도 안 된 차들이 5년 지났는데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중고차 시장에 오면 수입차들은 조금만 기스 있어도 칠을 하는 게 어떤 상품성에서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부분 도장이 멀쩡한 차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가져올 때부터 이 상태였다고 하니까 일단 상태는 저희에겐 되게 좋은 신호죠. 자, 그리고 트렁크를 보면서, 트렁크를 어디를 보느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걸 비닐로 제거 안 했네요. 그러면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는 용도로 이 차를 안 탔다라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쓰거나 막 거친 짐을 여기에 가장 무거운 짐을 많이 싣게 돼요. 차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위는 여기입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짐을 여기다 싣거든요. 시트에다 안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막 기스가 있고 깨지고 그랬으면 업무용으로 막 쓴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짐도 많이 안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세차해도 깨끗해지긴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상처 나는 것들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위들. 얘는 트렁크에 짐도 거의 많이 안 실었던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고차 샀을 때 이런 매뉴얼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이게 있고 이것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다 보관했던 상태면 이 전 차주분의 성격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하나 확률들이 모여서 아, 이 차를 이렇게 운영하셨겠구나, 이제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유추해 가야 돼요. 세차를 막 열심히 하면서 타셨던 분 차는 아니에요. 그냥 보수적으로 노멀하게 타셨던 분의 차량 같아요. 저희 같은 병적 관리자들은 이런 데도 깨끗합니다. 이 안에까지. 근데 그런 차를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죠. 차도 좋고 히스토리도 좋고 가격까지 충족하고 이런 차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블레이드 사소하지만 이런 상태를 보면서 차를 아꼈거나 아니면 방치했거나 이런 것들을 또 유추할 수 있죠. 실내 가서 보시죠. 저랑 사장님은 앞에 타고 사모님이 뒤에 타서 조작들을 다 해보세요. 실내에서 우리가 호기심 나는 거 다 눌러보고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출해서 고쳐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내 타보시죠. 시동 켜보겠습니다. 완전 냉간인데 크게 잡소리나 이런 것들은 없죠. 핸드 진동도 많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조작 카트를 올라올 때 거친 소리 나는지. 얘는 구매하시면 나중에 그리스 한번 레일부에 쳐주면 그냥 그 정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WD보다 물그리스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에어컨을 껐다 켰을 때 뭐 지금 완전히 테스트는 안 되는데 RPM이 요동을 치거나 급격하게 변화되면 안 좋은 거죠. 뒤쪽은 뭐 특이사항 없어요, 사모님? 네. 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지금. 시운전 하시죠 한번. 네. 불박 있다. 이거 살려도 돈이고 시간도 그렇고 귀찮고 그러죠. 그쵸. 앞에도 썬팅이 돼 있어요. 내려갈 때 지금 제가 그냥 타는 것 같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엔진 앞에 있어서 제일 무거워요. 이게 냉간 때 요철을 내리막일 때 내려갈 때 아픈 부위가 제일 표시가 많이 나요. 핸들 유격이나 뭐 밑에 로암이나 쇼바나 링크나 이런 거 안 좋은 차들은 핸들이나 발끝으로 진동이 좀 올라오고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일부러 핸들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 지금 가속하고 쓸 때까지 기어가 변속되는데 둥둥 치는 이런 느낌 못 느끼셨죠? 네.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죠? 네. 저는 없었거든요.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요. 아까 놔봤던 거는 그냥 밸런스를 한번 보는 거고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아볼게요. 네. 그때 떨림이 있는지, 디스크 변형이 있는지. 근데 패드랑은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디스크도 이 차는 가속을 안 한 차예요. 천천히 달렸을 것 같아요, 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 진동 이런 거 없었죠? 네. 그리고 차의 느낌이 담배 안 태우신 것 같은데요? 이 차는 실내 클리닝 따로 안 한 차예요. 근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상품 세차 정도 한 차인데, 그리고 이쪽 라인을 보면 담배를 피셨던 분들의 차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고. 제 코에는 걸리진 않았어요 지금. 급할 때는 또 여기를 보시면 돼요. 급할 때는
라이터 찾기 힘들면 여기다 대고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깨끗해요. 없습니다. 비흡연 차 같아요. 그냥 어디 깨지거나 그냥 뭐 기스 있거나 이런 데들은 보시라는 거. 최대한 트집을 잡은 가격을 깎기 위한 트집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좀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합당한 이유들, 아쉬운 점을 기분 안 나쁜 선에서 얘기해서 기왕이면 이제 판매자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고 구매하시는 분도 좀 저렴하게 사고 그 합리적인 딱 지점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차를 꼼꼼히 보는 겁니다. 디젤 차량들은 이 머플러 팁 쪽 보면은 이제 터보 남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매연이 발생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연소가 잘 된다는 뜻이고요. 이 차 리프팅을 못 해보는 환경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봐야 돼요. 밑에 하부 볼트나 이런 것들이 녹도 없고요. 가속은 안 한 차예요. 이 순정 아까 우리 도장 안 한 부위들이잖아요. 그래도 뭐 150km 이상을 가끔 달리면 돌방 같은 여기 자국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퍼는 이제 여기 주착이 있어요. 사실은 범퍼는 차를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퍼 기스까지 없는 차를 사신다 그러면 신차 매장으로 고고씩. 이게 지금 5천 후반대 하나요? 5천 후반에서 6천 중반. 네, 그쵸. 예, 신차가. 네, 신차가 그 정도 하는 거. 절반 이상이 떨어졌네요. 신차 대비. 네. 이 차를 한 3년 운영한다. 그러면 1,000 후반은 남아 있겠죠. 그쵸. 그러면 가성비 있게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타서 소모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러면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작전이 아마 가장 차를 달달하게 타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어요. 기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애교로 넘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번호판도 중요해요. 앞에 쿵쿵 했을 때 항상 번호판이 차량의 가장 앞에 있어요. 옆에서 이게 주차든 뭐 사고든 옆에서 받친 차 말고는 앞쪽에 얘는 항상 데미지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바꾼 게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 상태를 보면 신차 출고할 때 신차 영업사원이 껴놓은 겁니다. 이게 바뀌어 있고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좀 펴졌다 이런 것도 좀 그러면 안에 범퍼 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심히 또 보셔야 돼요. 물론 10년 넘은 차들에 이런 거 본다고 그러면 뒤돌아서 가라고 그래요. 안 판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2천만 원 중반대 고가를 우리가 소비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베스트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안 좋다 해도 나쁜 차는 아니에요. 약간 이런 게 그렇다 그러면 이 주변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범버로 가려져 있는데 레일 부위를 보고 약간 데미지가 있었는데 범버는 갈았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범버가 세게 받치면 범버를 지지하고 있는 앞에 지지 판넬이라든가 인사이드 이제 프레임이 시작되는 부위들을 유심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아까 이쪽 하나 펜다 도장돼 있는데 그 주위를 합리적으로 의심해가면서 봤던 것처럼 도장만 됐지 아무것도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은 차를 고르는 무조건 이제 발품밖에 없어요. 중고차는 클릭으로 몇 년씩 몇만 킬로 어떤 옵션의 차가 얼마다 싸다 비싸다 절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차를 산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돈을 주더라도 잘 쓴 차 그리고 앞으로 장고장이 심하지 않을 차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두서없이 막 이렇게 같이 알선과정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차를 고르시면 어떠실까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응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가격들입니다. 2,620만 원에 올라와 있죠. 원래는 얼마 전까지 2,700에 광고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 저한테 2,580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트집을 잡을 게 많지는 않네. 그죠? 아무튼 최대한 그래도 깎아 보겠습니다. 키도 2개 있고 사고는 없는 차인 거 확인했고 보험 히스토리에서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었고. 사모님 마음에 드세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2,580까지 40만 원 깎아주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알선하는 딜러들이 너가 알아서 플랜을 짜서 나한테 얼마만 입금해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금액은 완전히 다 오픈하고 저는 제 수고비만 받고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최대한 더 깎아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희망하시는 금액을 일단 많이는 안 될 분위기인데 그냥 던져보는 거죠. 이제 이분이 이제 차가 가져온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 보니까. 그래서 많이 깎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딜러들이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어떤 이제 뭐 캐피탈 돈을 써서 사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가격을 이렇게 쭉쭉쭉 떨어뜨리는데 차가 일단 좋아요. 재고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깎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550. 2,550? 그 정도까지 얘기해 볼까요? 그냥 30만 원 정도 더 해서 하면 오늘 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가격은 뭐 제가 맘 같아서는 그냥 원래 최초 가격에서 100만 원 내고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2,520인데 너무 과한 거.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판매자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서. 요즘은 다 오픈 시대라 깎아줄 금액을 감안 안 하고 비싸게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소비자가 클릭 자체에 선택을 안 해. 그 60을 더 밀어볼까요? 일단은 툭 던져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550에서 산다는 기준으로 하고 2,520 이 정도까지 일단 살짝 얘기해볼까요? 많이라도 한번 해보죠. 네. 네. 일단 가시죠. 네. 이제 이 차는 계약까지 다 마치고 이제 출고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최종 금액 2,560 했었죠. 네.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뭐 드림카에서 만족합니다. 네. 근데 차가 그래도 히스토리도 좋고 기본 컨디션도 뭐 크게 손잡을 곳이 없어서 그리고 은색이라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차들은 몇십만 원 저렴하게 샀다고 해서 기본 컨디션이나 뭐 소모품들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타이어도 아직 괜찮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소모품들도 아직 마진이 많이 남아있는 차라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편 구독자분하고 알찬한 과정 두서없이 남겨드렸습니다.